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3권에 실려있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인신사해사궁 호안신살 255페이지에 있는 쌍둥이에 관한 사주가 실려 있어요. 쌍둥이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번 시간에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있느냐 봅시다. 쌍둥이 남자, 쌍둥이 여자는 사주에 인신사해가 침범한 것이다. 참 여기서 인신사해, 여기 보면은 인신 폐계로 되어 있어요. 폐계가 침투한다. 인신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폐계가 무엇이냐, 이 단어를 해독하는데 진짜 몇 년을 걸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가로성종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책을 폈어요. 야, 참 가로성종에 있더라고요. 뭐가? 바로 화라계패라는 이 용어가 있었어요. 화라계패. 이것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거 보니까 무엇이냐, 화는 인이 되고 라는 신이 되고 계는 사가 되고 패는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 폐계에 관해서 참 거의 3, 4년 그 정도 후에 이거 아마 해독했을 거예요. 다음 또 보면은 남녀 쌍둥이는 상망을 만난 것인데 망을 지나면 한 명은 아들이 되고 한 명은 여자가 된다. 사명 격각. 다시 공망 화계가 겹쳐 있으면 양자로 가게 되고 반드시 쌍둥이가 되거나 혹은 서출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거 선생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산은 쌍둥이 여아가 되고 해는 남아가 된다. 뱀에는 머리가 두 개 있는 것이 있고 어류에는 비목이 있어 그렇다 한 것이다. 무엇을? 쌍녀에 관해서 쌍어는 무엇이 해가 되고 쌍녀는 무엇이 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뱀에는 머리가 두 개 있고 비목이라는 고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한 것입니다. 사주에 사해인신을 차고 술이 임명한 것 및 사주에 인신사해를 좌우한 명에 화계가 공망에 아우르고 사명, 고진, 격각은 쌍둥이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서출이거나 양자가 되고 혹은 부모 형제를 극해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주에 인신사해가 있고 또 술이 있고 인신사해가 있는 명에 또 화계가 있고 화계가 공망이 되거나 이러한 사주들은 쌍둥이 사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은 서출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로 가게 된다. 또는 부모 형제를 극해한다, 이렇게 하였거든요. 인신사해나 술 또는 화계 공망이 아우르고 삼진, 고진, 격각이 있는 사주는 쌍둥이 사주이지만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서출이거나 양자 혹은 부모 형제를 극해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서출이라 한 것은 무엇일까? 옛날에는 서출은 본처 외에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서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그러면은 서출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잖아요. 무엇일까요? 아마 현대에서는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엄마하고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 이런 아이가 서출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극히 드물죠. 좀 사생아 그런 계통들이 서출로 보는 게 현대에서는 합당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는 이런 계통의 아이가 옛날에는 양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시 싶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는 이 편에서는 사주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시를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자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쌍둥이 사주를 몇 개 모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6개의 사주를 모아 보았는데 첫 번째 사주는 을류, 월미, 기묘가 됩니다.
여기는 자형이 있죠. 아까 삼형을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는 자형이 있고 또 미는 가속 공망 해당해요. 고진 화계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고 과속 공망에 해당하고 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주를 보면은 정축 기유 갑자 기사인데 이 사주에는 사가 있어요. 사는 쌍녀라 했고 해는 쌍어라 해서 남자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사주에는 쌍녀만 있어요. 쌍녀만 있는 그런 무엇이죠? 쌍둥이 사주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미약한데 쌍둥이 사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천간에 갑기 쌍합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하여간에 이 사주는 다른 사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쌍둥이 사주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주는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갑신, 을래, 을사인데 여기는 사해가 다 있죠. 그리고 사가 급살에 해당하죠. 신자진사, 진 다음에 사죠. 그래서 급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급살에 해당하고 또 쌍녀, 쌍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하죠. 그렇죠. 이 사주도 유사하고 이 사주는 조금 미흡하죠. 그리고 다음 사주를 또 보면은 신사, 경인, 임인, 을사인데 사가 있죠. 사가 뭐라 했죠? 쌍녀. 그리고 인사형이 있죠. 사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형이 있죠. 그리고 이는 겁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위의 이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사주는 신미, 정유, 무술, 기미인데 술이 있죠. 여기는 술이 빠졌네요. 술이 빠졌는데 앞장에서 술도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술이 있어요. 예, 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는 화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유는 공망. 물론 화계가 공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망이 또 있죠. 그리고 술미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주는 상당히 근접하죠. 쌍둥이 사주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음을 보면은 모술, 신유, 개축, 임술인데 여기도 술이 있으면서 술이 또 화계에 해당해요. 그리고 축술형이 되죠. 축과 술형이 있죠. 이 사주도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개의 사주 중에서 이 2개의 사주가 가장 합당하죠. 그렇죠. 아까 유고 선생께서 설명하듯이 이런 사주는 뭐 양자도 되고 또 뭐 서출도 되고 뭐 이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쌍둥이 사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삼명통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쌍둥이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80%는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간이 을인데 2개의 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는 역시 일간이 갑인데 비견급이 따로 더 없어요. 지지도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주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주죠. 그렇지만 이 사주도 보면은 일간이 을이고 을해 월주에 있어요. 비견이 있죠. 이 사주는 임인데 역시 비견은 없어요. 그렇죠. 이 사주는 무인데 역시 기토가 있죠. 이 사주도 개인데 일간이 개인데 임술로 시지에 임이 있잖아요. 비견급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쌍둥이 사주에는 그래도 비교적 천간에 비견급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번 시간에 쌍둥이에 관한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삼명통의 해독 인신사의 사궁 호관신살 2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